자, 안녕하세요. 디우수학학원 박기태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3월 23일 날 시행되었던 2023년 3학년 3월 고등학교 3학 아이씨. 자, 안녕하세요. 디우수학학원 박기태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3월 23일 날 시행되었던 3월 학력평가 같이 해설해 볼 건데 전문항 해설할 거고요. 고등학교 1, 2학년부터 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첫 번째 본 모의고사였던 만큼 부담이 되게 심한 상태로 시험에 응시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결과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너무 개의치 마시고 이번 시험을 양분 삼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 과목에서 수능 출제 범위가 전부 출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통 과목은 전 범위에서 출제되었던 만큼 공통 과목에서 틀렸던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약한 부분 전부 메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간단한 거듭제곱근 문제죠. 항상 나왔던 대로 거듭제곱근 지수꼴에 있는 문제들을 계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보면은 세제곱근 8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2가 될 거고, 여기 계산해 보면 2의 루트 2에 빼기 1 더하기 루트 2될 테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1승이 돼서요. 얘는 2분의 1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의 1과 2를 곱하는 거니까 답은 1번 되겠죠. 자, 2번 넘어가서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f'1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도함수 찾아보면 f'x는 6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f'1은 x에다 1 넣은 거라서 6 빼기 4가 되겠죠. 답은 4번일 거고. 자, 3번 볼까요? 등비수열 AN이 A5가 4고 A7이 다음과 같은 걸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에 대한 식을 우리가 써보면 A7은 공비 R이라고 했을 때 A5 기준에서 공비 2개만큼 더 간 거니까 얘는 4R 제곱 될 거고 A6는 A5에서 공비 한 번만큼만 간 거니까 4R 되겠죠. 그럼 여기에 4배한 다음에 16 뺀 게 얘랑 같다라는 거니까 양변 다 4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R제곱은 4R-4라는 식이 나오고 다 왼쪽으로 넘겨주면요. R제곱 빼기 4R 더하기 4는 0. 그래서 완전제곱식 꼴이니까 여기서 R은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럼 A8은 어떻게 계산하냐? A5에서 4에서 공비만큼 3번 가면 되니까 공비 3개 곱해주면 8. 그래서 답은 32,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면은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저런 식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윗끝 아래끝 맞춰주기 위해서 x에다 1부터 대입을 할 거고, 그럼 좌변은 0이 될 건데 우변에다 1 넣었을 때 1 빼기 a 더하기 1이니까 결과적으로 a가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f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양변 미분해주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a인데 a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f2는 x에다 2 넣으면 4, 3, 12에 빼기 2니까 10.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5번 볼까요?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각변환했을 때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얘는 파이 더하기 세타가 3, 4분면 각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가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도 각변환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0보다 크다는 데에서 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 그럼 사인도 0보다 작고 코사인도 0보다 작으니까 세타는 3, 4분면 각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3, 4분면 각에서는 탄젠트가 반드시 양수해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탄젠트 값만 구해보면요. 코사인이 3분의 1이다 라는 거 주어져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그렸을 때 여기 세타라고 하면 여기 3,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2루트 2,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할 수 있고, 이러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인 거냐면 2루트 2인 건데 양수니까 그냥 2루트 2.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요. 6번 한번 볼까요? 함수 fx가 2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차 함수꼴의 함수다. 그럴 때 함수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제곱이 연속입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연속이었던가? 애초부터 연속이었던가? 아니면은 불연속하다면 제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 제곱했을 때 붙어야 되는 거니까 두 개의 함수값 부호가 반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2에서의 왼쪽에서는 항상 연속하고요. 2보다 클 때도 항상 연속하니까 우리가 2에서만 살펴볼 건데 애초에 2에서 연속이던가 x는 2에서 연속이던가 애초에 fx가 x는 2에서 연속이던가 또는 x는 2에서의 함수값 부호, 함수값 부호만 반대. 정확히는 극한값 부호지만 우리가 다항함수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서 그냥 함수값 부호만 살펴볼 거예요. 이것만 반대인 거. 자, 그래서 x는 2에서 연속이라는 거에서 x는 2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값이 같다라고 풀면 되겠죠. 2 넣어보면 4-2a 더하기 1이고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2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될 테니까 계산해주면 2a는 5 더하기 6인 거니까 5 더하기 1 돼서 6 되니까요. 여기서 a가 3인 거고. 그 다음에 x는 2에서 함수값만 부호가 함수값 부호만 반대다라는 거는 좌변 위에 있는 식에다가 x는 2 대입해보면 4-2a 더하기 1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에다가 2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부호 반대라 그랬어. 얘가 1. 그러니까 얘가 계산해보면 1 날라가고 a가 얼마라는 거냐면 2라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둘의 합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넘어가서 7번 확인해 볼까요? 7번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면 2차 함수를 절대값 씌운 후에 더하기 1 했으니까 y축 방향 평행이동,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 그래프인데 지금 둘러싸인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여기 딱 잘라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요 길이가 가로 길이가 2고 세로 길이가 1짜리 직사각형이니까 넓이 2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결과적으로 요 2차 함수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공식 있죠? 자,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의 절대값 1 곱하기 여기가 x는 0이었고 여기 x는 2니까 2 빼기 0의 세제곱 8. 그래서 여기는 3분의 4.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랑 얘랑 더하면 3분의 10, 3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8번. 두 점 A와 B를 주고 A와 B를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한 점이 곡선 위에 있다고 합니다. 로그 함수 위에 있어요. 그럼 일단 내분하는 점부터 찾아보면 자, 내분하는 점은 내분점은 좌표가 자, 3분의 자, 2 곱하기 m 더하기 3 되겠죠? 그래서 2m 더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m 될 거고 콤마 3분의 자, 2 곱하기 m-3 돼서 2m-6에 다음에 1 곱하기 m 더하기 3 되니까 m 더하기 3. 자, 이거 좌표 찾아주면 정확하게 3m 더하기 6을 3으로 나눈 거니까 m 더하기 2 될 거고 여기는 계산해보면 3m-3 되니까요. 3으로 나눴을 때 m-1 되겠죠. 그럼 이 점 자체가 어디 위에 있다? 이 곡선 위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m-1은 로그 4에 m 더하기 10 될 거고 이거 더하기 m-3이니까 m 날라가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왼쪽으로 넘기면 2가 로그 4 m 더하기 10인 거니까 m 더하기 10이 얼마인 거냐면 얘가 4의 제곱 16이어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m이 얼마냐? 6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답은 5번. 자, 여기까지 3점 문항 살펴봤고 4점 문항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번 보면 함수 fx가 절대값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p 라고 되어 있고 얘가 a와 b에서 극대인데 극대값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저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라는 함수를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다. 얘를 fx라고 하겠다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얘부터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인수분해 되기를 x제곱 곱하기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0에서 x축과 접하고 x는 3에서 x축과 만나는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인 3차 함수겠죠. 그러면 그려봤을 때 자, 0과 3에서 x축과 만나는데 여기서 접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3차 함수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극소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2대 1 되니까 여기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냐면 y축 방향 p만큼 평행이동할 거예요. 자, p가 만약에 음수라서 얘가 밑으로 내려간다면 극대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절대값 씌웠을 때. 그러니까 p가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긴 i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한다고 그랬냐면 절대값 씌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접어서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겠죠. 얘가 바로 fx.
그랬을 때 지금 극대의 위치 살펴보면 x는 0에서 여전히 극대고요. 그 다음에 2에서 극소였는데 얘가 절대값이오면서 극대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0이 바로 a가 될 거고 2가 바로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0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0에서의 함수값 자체는 자 p만큼 땡겨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위치 극대값은 p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에서는 극대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지금 p만큼 위로 땡긴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원래 극소값이 얼마였냐면 얘의 극소값은 2 여기다 대입했을 때 8-10이 되니까 -4였는데 p만큼 땡겼으니까 여기 -4 더하기 p 되고 얘 접어서 올린 거라서 부호 바뀌죠. 그래서 여기는 p-4가 된다. 그래서 p와 p-4가 죄송합니다. 여기 -p 더하기 4죠. -p 더하기 4가 같은 거니까 p는 -p 더하기 4다. 그래서 여기서 p가 얼마냐? 2다. 그래서 바로 답은 2번이라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공차가 양수인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네요. 그러면 그죠? 다음 조건 만족시킬 때 A10의 값을 구해라. 자, 가조건 보면 절대값 A4와 절대값 A6이 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조건 보면요. A1서부터 A9까지 싹 다 더했더니 27이더라. 나조건부터 우리 해석을 해볼 건데 얘는 A1, A2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A9까지 더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A1과 A9의 센터에 A5가 있어요. 즉 등차 중앙이 A5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A5를 몇 개 더한 거나 똑같은 거냐? A1, A9 더했을 때 2A5 되고요. 그 다음에 A2, A8 더하면 또 2A5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총 2A5를 4개 더한 다음에 A5를 한 번 더 더한 꼴이 되겠죠. 그럼 얘는 9A5가 될 거고 얘가 27인 거니까 여기서 A5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차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5가 양수라는 데에서 A6도 반드시 양수여야 돼요. 얘는 양수. 그래서 절대값 받고 튀어나올 때 그냥 A6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A4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절대값을 어떻게 벗길지가 나뉠 텐데 만약에 A4가 양수라면 그냥 바깥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A4 더하기 A가 양수면 A4 더하기 A6이 8이다가 되고요. 근데 A4와 A6 사이에 딱 센터에 누가 있냐면 A5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A5가 될 건데 여기서 A5가 4인 거니까 우리 A5 3이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하다. A4가 양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4는 음수라서 -A4는 음수고 그럼 가조건을 절대값 벗겨봤을 때 -A4 더하기 A6인 거고 그러면 A6에서 A4 빼면 2D죠. 2D. 얘가 8인 거네. 그래서 D가 4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A10인데 A10은 A5에다가 공차 5번 더한 거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3 더하기 5 곱하기 4. 그래서 23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가 나왔습니다. 각 BAC가 60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B 길이가 2루트 2, BC 길이가 2루트 3. 그럼 일단 알고 있는 정보들 다 표현해 보면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AB 길이, 이 길이가 여기 2루트 2, 그 다음에 BC 길이가 BC 길이가 요만큼이네요. 자, 2루트 3. 그럼 여기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이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비는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삼각비, 다시 이 각의 사인 값과 이 각의 사인 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60도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면 여기 지금 AB의 길이가 2루트 2이기 때문에 여기의 사인 값이 여기의 사인 값과 여기의 사인 값이 비례해서 루트 2 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45도여야 된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의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PBC가 30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PCB가 15도. 그럼 요 각이 지금 30도네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삼각형 APC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밑변과 높이를 잡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끼인 각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변 길이 찾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밑변과 높이를 잡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밑변을 누구로 잡고 그러고 높이를 어떻게 잡을지 고민이 될 거예요. 만약에 밑변을 AC로 잡는다면 높이는 P에서 AC 향해 수선해발 내려서 그 수선해발까지 거리를 잴 건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 끼인각 알고 있으니까 요 AC 길이를 찾고 그 다음에 PC 길이를 찾는 걸로 경로를 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AC 길이부터 찾아보면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요 전체 삼각형에서 ABC라는 큰 삼각형에서 요각 알고 요 변 길이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써줄 수 있겠죠. 자, BC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AC 그 다음에 BC가 바라보는 각 코사인 A 여기에다가 다 값들 넣어주면요 BC는 2루트 3이었으니까 12 될 거고 AB 길이 2루트 2였으니까 8 더하기 AC 제곱은 마이너스 2배의 2루트 3 곱하기 2루트 2 곱하기 A가 지금 60도였어요 AC요 왜 AC죠? AC 그 다음에 각 A가 60도였으니까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럼 여기 2 날라가고 자 12 넘겨주면 AC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루트 3 AC 더하기 4가 0이다 라는 AC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죠. 근데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AB가 2루트 2네요. 그죠? 2루트 2 여기 2루트 2 2루트 2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꼴이기 때문에 근해 공식 써주면 AC는 자 여기 짝수니까요. 짝수 근해 공식 써주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잠시 백인가요? 여기 지금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죠. 죄송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4 그래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6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빼기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선분 길이는 항상 양수니까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6 나와서 AC 길이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PC 길이만 구하면 되겠는데 PC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30도 여기 15도 요 삼각형 봤을 때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여기 각이 얼마여야 되냐면 90도 더하기 45도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각에 대한 마주보는 변의 길이, 대변의 길이 알고 있으니까 30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PC라서 사인 법칙 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인 90도 더하기 45도 이거 분의 2루트 3은 사인 30도 분의 우리가 원하는 PC 길이 이거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사인 90도 더하기 45도는 각변환 했을 때 코사인 45도랑 똑같으니까 루트 2분의 1 분의 2루트 3 될 거고 얘가 사인 30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분의 PC가 됩니다. 그럼 PC가 얼마냐? PC는 자 이거 계산해주면 2루트 6 되고요. 이거 위로 올라갔으니까 루트 6 되겠죠? 그래서 PC가 루트 6이다. 그래서 여기가 루트 6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넓이는 2분의 1에 곱하기 루트 2분의 루트 6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코스 여기가 지금 몇 도? 30도. 그래서 사인 30도 2분의 1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4분의 1에 4분의 1이 어떻게 되죠? 4분의 1 여기 지우면 여기 지우고 계산해보면 얘는 4분의 루트 6 전개해줬을 때 루트 10이 되니까 2루트 3 더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6 6 그럼 2분의 루트 3 더하기 3 되네요. 그래서 답은 어디 있죠? 3번 여기 있죠. 자 12번 한번 볼까요? 자 12번 곡선 y는 x제곱과 기울기가 1인 직선 L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있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선분 A, B의 길이가 2t가 되도록 하는 직선 L의 y절편을 GT라고 하죠. 그럼 여기가 지금 GT. 그 다음에 여기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y는 x 더하기 GT다. 라고 세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선분 AB 길이가 2루트 2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길이가 2루트 2. 2루트 2래. 2t죠? 여기 길이가 2t여야 된다. 근데 얘와 직선이 만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우리가 어떻게 재냐면 요 점의 x좌표 알파, 요 점의 x좌표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 자체가 기울기가 일자리였기 때문에 직선 L이 X축과 만나는 양의 방향 얘가 크기가 45도라서 얘와 얘가 평행하니까 여기도 45도가 되고, 그러면 여기가 직각 45도니까 요 변 길이 요 변 길이 똑같아서 여기도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결과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배가 2t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루트 2한 개 2t다. 그러면 루트 2 양변에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루트 2t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식만 얻어내면 되는데, 베타랑 알파가 누구였냐면 이 직선 L과 x제곱이 만나서 생기는 점의 x좌표니까요. 얘랑 x제곱이 같다라는 등식 세워주면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얻어내는 방법은 근과 계수의 관계 써주면 되겠죠. 자, 이걸 일단 양변 제곱해 놓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2t제곱 되고, 여기에서 이거 싹 다 왼쪽으로 넘겨줬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는 0 나오는데, 여기에서 근과 계수 써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gt니까 여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1에서 알파 베타 4개 빼주면 되니까 4gt.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2t제곱이니까 얘가 2t제곱. 그럼 결과적으로 gt가 뭐가 되냐면 gt는 자 1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분의 2t제곱 마이너스 1. 즉 4분의 1 마이너스 2t제곱 되네요. 자, 그랬을 때 뭐 구하라 그랬냐면요. 잠시만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계산 실수를 했나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러면 1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4배 얘 4배 한 거니까 더하기죠. 자꾸 계산 실수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4gt가 2t제곱이니까 넘어가면 그냥 4로 나누는 게 되겠죠. 4로 나오는 거. 그럼 gt가 4분의 2t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저기다 대입을 해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분의 자 gt가 4분의 2t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2분의 1로 수렴하겠죠.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13번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fx 2차 함수고 gx 사인 함수고, 자,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요런 gx 사인 함수가 나오는 거는 공통해서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왜냐면 다른 함수랑 합성되어 있는 꼴은 공통 과목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소재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출제되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1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식의 꼴을 많이 공부해봤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언제든지 출제될 만한 요소니까요. 이번 학습에서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살펴보면 자 a가 0부터 2까지니까 a파이는 0부터 2파일까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가조건 봤을 때 ga파이의 제곱이 1이라는 데에서 ga파이는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가 되겠죠. 근데 gx 자체가 sin x였기 때문에 sin이 1이 되는 곳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2분의 파이밖에 없고 sin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은 2분의 3파이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a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조건 봤을 때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x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방정식 fgx는 0의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f가 0이 될 때를 먼저 살펴봐서 그 점의 x좌표를 sin x가 만족시키는 곳을 모두 다 찾아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fx를 먼저 그려볼 건데 fx가 2차 함수니까 축을 살펴보면 지금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a. 근데 a가 모두 양수니까요. 축은 반드시 음수 쪽에 있겠죠. 그래서 대충 한번 그려보면 자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축이 왼쪽 음수 쪽에 있어야 된다. 최고차 한계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만약에 fx가 0,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어서 fx가 0이 되는 곳이 없다면 이 방정식의 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합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fx는 반드시 x축과 만나는 점이 생겨야 되고, 접한다 그러면 f가 0이 되는 곳이 딱 한 점밖에 없는데 그럼 gx가 그 점을 만족시키는 해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될 수 있냐? 절대 없죠. 왜냐하면 0부터 2파이 사이에서만 놀고 있거든. 그래서 반드시 fx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두 점을
확인을 해봤을 때 하나가 이쪽, 하나가 이쪽 있겠지. 이쪽은 그런데 반드시 음수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음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양수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을 푸는 건 결과적으로 f가 0이 되는 곳이 알파랑 베타니까 gx가 알파가 되는 곳, 그 다음에 gx가 베타가 되는 곳을 모두 찾아내면 되겠다. 이 gx가 알파가 되고 gx가 베타가 되는 모든 x들의 합이 2분의 5파이다 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gx 그려보면 사인 함수니까요. 자,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함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가 2파인 거고요. 그럼 여기가 파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gx가 이제 알파가 되는 곳을 찾아볼 건데, 알파는 반드시 음수라고 그랬거든. 알파는 반드시 음수야. 그러면 y는 알파를 그려볼 건데, y는 알파가 만약에 여기 최소값, gx의 최소값 마이너스 1보다, 여기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알파가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gx가 알파가 되는 곳이 여기랑 여기가 뜨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해와 여기에서의 해를 두 개 합하면 딱 중간에 2분의 3파이 있으니까 2분의 3파이 2배, 3파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해 합이 이미 3파이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얘가 딱 마이너스 1의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하나만 나와야 돼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알파가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돼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한번 그려볼 건데, 베타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만약에 베타가 음수 쪽에 그려지면 여기에서 근의 합이 3파이가 생기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베타는 반드시 양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베타를 이렇게 그렸는데 베타가 위에서 뜰 리가 없는 게, 여기에서 지금 근이 누가 나왔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데에서 2분의 3파이가 근이 나왔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근의 합이 파이여야 되니까 딱 중간에 2분의 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와 여기 더했을 때 얘 2배 파이 되니까. 그래서 베타가 0과 1 사이에 있다 라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fx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건,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양수 쪽에 있구나. 얘는 양수 쪽에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말하면 0에서의 fx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f형이 누구냐면 b니까 b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요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0이라는 거 이용해보면 f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a가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a에다가 2분의 1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b가 되고, 자, 그랬을 때 얘가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근데 b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a가 2분의 1이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2분의 3이었다면 f-1은 1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b가 되는데, 얘가 0이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b가 얼마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요. 근데 b가 음수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양수 나왔으니까 얘는 불가능. 그러니까 a가 2분의 3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fx는 뭐가 되냐? fx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f2는 4 더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얘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3번 살펴봤고 1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 세 양수 a, b, k에 대해서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 k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거나 0이거나가 될 거고,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최고차 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나온대요. 근데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근데 어차피 k보다 작을 때도 k보다 클 때도 둘 다 다항함수 꼴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곳은 x는 k밖에 없네요. 즉 x는 k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k에서 연속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줄 수 있고, 또 미분계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둘 다 다항함수기 때문에 도함수에서 살펴봐도 무방하죠. 그럼 f'x는 어떻게 되냐? x가 k보다 작을 때는 그냥 a가 되고요. 다음에 x가 k보다 크거나 클 때는, x가 k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b가 되죠. 그러면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또 다항함수니까 K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그냥 K에서 도함수가 연속이면 된다. 그래서 K에서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이용하면 A가 그냥 마이너스 2K 더하기 4B가 되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성 쓰면 K 넣었을 때도 똑같아야겠죠? 연속. K에서 연속. X는 K, 연속.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AK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BK 마이너스 3B제곱이면 된다. 자, 기억 봤을 때 A가 1이면 F'K가 1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얘가 지금 누구냐면 얘가 요 값 자체가 K를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얘가 그냥 F'1이잖아요. 미안합니다. F'K죠? F'K잖아요. 그러니까 A가 1이면 F'K 1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기억은 맞는 말. 다음 니은 K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루트 3이냐. 자, K가 3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B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3A가 마이너스 9 더하기 4B 곱하기 3 되니까 12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죠. 그럼 요거 우리가 연립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죠? 여기에서 보면 A에다가 마이너스 6 더하기 4B 여기다 넣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4B가 마이너스 9 더하기 12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고 그럼 식 예쁘게 정리해 주려고 싹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요. 얘를 왼쪽으로 넘길게요.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3B 제곱. 그다음에 1차항 보면은 여기 12B 있는데 12B 사라지죠. 그 다음에 상수항 보면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9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9는 0 나오죠. 그럼 여기서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B가 양수라고 맨 위에 적혀 있죠. 그러니까 B는 루트 3. 자, B가 루트 3이니까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4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디귿 FK가 F'K이면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냐라고 되어 있는데 FK는 K에다가 fx에다가 x는 K를 대입한 값이 돼서 그냥 요 값 자체가 FK가 되죠. 그러니까 FK가 돼요. 그럼 FK가 지금 AK였단 말이야. 그 다음에 F'K가 누구였냐면 그냥 A였습니다. 즉 FK가 F'K라는 말은 AK랑 A가 같다는 말이고요. A가 근데 양수였으니까 양변 날려주면 결과적으로 K가 1일 때를 물어본 겁니다. 자, K가 1일 때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럼 보면은 저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다가 다시 예쁘게 그려보면 자, K가 1일 때 기준으로 자, K가 1일 때 K보다 작을 때는 AX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AX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 양수인 1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럼 여기가 A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BX 마이너스 3B 제곱이라는 저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함계수 음수면서 최고차함계수 음수면서 얘랑 연속한 애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얘를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3b 그죠? 그러면 맞나요? 어떻게 되죠? 잠시만요.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에 x제곱 마이너스 4bx 더하기 3b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3b 되는 거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 b와 3b에서 x축과 만나고 있는 저런 2차 함수였어요. 그죠? 근데 연속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자, 우리가 이걸 어디서 확인해 줄 수가 있냐면 k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k는 1을 대입해 보면 a는 마이너스 2 더하기 4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k는 1을 대입해 보면 a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b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보면 4b가 날라가고 그 다음에 3b 제곱 넘어가면 3b 제곱은 마이너스 2 넘어와서 1 되니까 여기서 b가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b가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하나는 제가 지금 b와 3b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었는데 하나는 1보다 작은 곳에 있을 거고 하나는 1보다 큰 곳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루트 3의 3배 루트 3 이렇게 된 상태. 다음 b가 루트 3분의 1이었기 때문에 a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a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4.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4.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이 부분 넓이 구해라 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계산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좀 지우고 나서 다시 해보면 자, 이 부분부터 볼까요? 이 부분은 그냥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바로 넓이 구해줄 수가 있겠죠. 가로 길이 1이고 세로 길이 요거니까 넓이는 이 부분 넓이는 S1이라고 했을 때 S1은 2분의 1에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3분의 4.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분의 2. 다음에 S2는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S2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2차 함수죠. 적분해야겠죠. 그러면 여기 1부터 루트 3까지 1부터 루트 3까지 적분해 볼 거예요. 자, S2는 1부터 루트 3까지. 자, 지금 2차 함수 어떻게 생겼냐면 B가 얼마였냐면 루트 3분의 1이었으니까요. 저기 다 대입해가지고 식 써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루트 3분의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B제곱이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럼 DX 요거 우리가 계산해줘야겠죠. 그럼 얘는 1부터 루트 3까지 바로 그냥 적분할까요?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3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가 1부터 루트 3까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루트 3에 세제곱하면 3루트 3이죠. 3루트 3에서 1 뺄 거고 더하기 3분의 2에 자 루트 3에 제곱하면 3이고 저기서 1 뺄 거고 마이너스에 루트 3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루트 3 또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3분의 1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될 거고 잠시만요. 여기 지금 다시 여기 계산해 보면 3분의 1에 여기 2네요. 그죠? 여기 2니까 3분의 4 되고 여기에서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2루트 3에 더하기 여기 3분의 5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8. 그럼 얘가 S2가 되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해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 더하면 잠시만요. 여기 루트 3분의 4x 맞고 그쵸? 그러면 뭔가 계산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루트 3분의 2x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죠? 다시 계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루트 3에 세제곱하면 3루트 3이고 여기에서 1 뺀 거.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3분의 2에 3 빼기 1 될 거고 마이너스에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3 될 거고 자, 루트 3 있는 애들만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여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 3 하면 2루트 3 될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4라고 쓸까요 그냥? 네, 루트 3분의 4 그럼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없는 애들 보면 3분의 1에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1 있죠. 그러면 얘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루트 3 되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 더하기 3분의 4. 그럼 얘가 S2입니다.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되니까요. S1 더하기 S2는 루트 3분의 2가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4가 돼서 얘는 3분의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14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호흡을 위해서 15번은 잠시 뒤에 하고 16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번부터는 서답형 문제죠. 고등학교 2학년 때와 달리 고3 때부터는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15번까지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될 거고 16번이
이제 서답형 시작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16번 봤을 때 그냥 로그 계산 문제예요. 자, 여기 밑변환 해주면 얘는 로그 2분의 6 될 거고, 이거를 로그 2에 96에서 빼고 있으니까요. 자, 얘는 로그 2에 6분의 96 돼서 얼마냐면 16 되고, 얘는 4가 되겠죠. 자, 16번 간단하게 해결하고 17번 넘어가 보면, 직선 -4x 더하기 5가 곡선과 접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접점에 x좌표를 알파라고 놨을 때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같고 알파에서의 미분계수도 같아야겠죠. 그럼 쟤를 미분해 보면 얘는 y''이 4고요. 그 다음 여기서 y''은 8x 세제곱 마이너스 4니까 알파를 넣은 값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4는 8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4다가 나와서 8알파 세제곱이 8이라는 데에서 알파 세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알파는 1이다 라는 거 나오죠. 그럼 1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같아야 되니까 9는 2-4 더하기 k인 거라서 여기서 k가 11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11 되겠죠. 자, 넘어가서 18번 볼까요?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5nx 더하기 4n제곱은 0이다의 두 근을 알려줬습니다. 이걸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2차식은 인수분해 되기를 x-알파 n, x-베타 n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는 값이 1-알파 n 곱하기 1-베타 n이니까 여기 x에다 1 넣은 거네요. 그래서 1 넣으면 얘는 그냥 1-5n 더하기 4n제곱.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 4n제곱 마이너스 5n 더하기 1 계산해보면 다 시그마 다 쪼개지니까 얘는 4 곱하기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7의 2배 더하기 1이니까 15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 더하기 7 되겠죠. 자, 계산해주면 날라가고 여기 약분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7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2예요. 그러면 7 곱하기 8 곱하기 10이네요. 숫자 너무 커서 잠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7 곱하기 4 곱하기 5 되고요. 여기 더하기 7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7 곱하기 80에서 20 빼고 80에서 20 빼고 1 더하면 되니까 여기 61 돼서 61 곱하기 7은 427. 그래서 답은 427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9번. 자, 19번 보면 시각 t는 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 동시에 원점 출발. t는 0일 때 위치 0인 거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t, v2t. 그랬을 때 점 P와 점 Q가 출발한 후 한 번만 만난다 라고 했습니다. 위치 함수가 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만 있다는 뜻이죠. 위치 함수 찾아줘야겠죠? 자, x1t. 얘 적분해서 나오니까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 더하기 kt고, 그 다음에 얘 위치 함수 찾아보면 x2t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2분의 9t제곱. 자, 여기서 우리가 적분상수 쓰지 않은 이유는 t는 0일 때 원점이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원한다? 한 번만 만나길 원한다. 그래서 얘와 얘를 뺐어. 그러면 x1t 마이너스 x2t를 생각해 봤을 때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밖에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빼봤을 때 2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제곱에서 2분의 9t제곱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24t제곱 돼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2t제곱 되고요. 더하기 kt. 그럼 얘는 t로 묶여요. 그럼 2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k가 되는 건데, 자, 얘가 뭐가 된다?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0보다 큰 거나 같은 곳에서 한 번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는데, 얘 지금 축 봤을 때 어디냐면 축의 x는 t는 3이에요. 그렇죠? t는 3. 그러니까 2차 함수를 그려봤을 때, 자, 여기 t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 3 놓이는 곳에서 3이 축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t축과 만나는 곳이 한 점만 있으면 된다고, 이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아싸리 그냥 접하고 있었을 수도 있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t는 0을 넣었을 때, 이쪽에다가 t는 0을 넣었을 때 k가 나오는데, 이 k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y절편이 k인데 k가 양수일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아싸리 접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어야 되니까 3 넣으면 18 마이너스 36 더하기 k가 0인 거라서 k가 18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답은 18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20번. 자, 20번 볼까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이고 f형이 1인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양의 실수 p에 대해서 gx를 다음 조건으로 만족시킨다. 다음 조건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gx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데 나 조건 봤더니 x가 0보다 작을 때 3차 함수고요. 0보다 클 때도 3차 함수예요. 그러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는 둘 다 미분 가능한 상태. 그럼 0에서만 우리가 살펴보면 될 텐데 가조건에서 g'0이 0이다. 즉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gx 자체는 그냥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x 자체가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둘 다 다항함수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냥 저 미분계수 자체를 도함수에서 연속하다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럼 도함수 살펴보면 g'x는 x가 0보다 작으면 f'x-p가 되고 x가 0보다 클 때도 f'x 더하기 p가 되고 그럼 얘가 0보다 작을 때 얘가 0보다 클 때인데 얘가 지금 미분계수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도함수 연속성으로 쓰면 x는 0에다 대입해 봤을 때 f'-p가 되는데 얘도 0이 돼야 되고 왜냐면 g'0, 0이니까 그 다음에 0 여기다 대입해도 f'p인데 얘가 0이 돼야 된다. 지금 fx가 3차 함수였어요. 근데 p가 양수니까 음의 실수에서 함수값 미분계수가 0인 거고 그 다음에 p에서도 0인 거니까 fx가 어떻게 생겼던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여기가 p 그럼 x축 대충 그려볼까요? x축 이렇게 대충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만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얘와 얘 딱 중간에 누가 있을 거냐면 y축이 있을 거예요. 근데 f형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냐면 0부터 p까지 gx 적분했더니 2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0부터 p까지 누굴 적분하는 애냐면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 함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fx 더하기 p는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당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요 fx라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쭉 당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p에 위치했던 요 부분이 여기로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여기에서 미분계수 0인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려질 건데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볼 거니까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겨진 거니까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fp 한다 그랬거든. 근데 마이너스 fp는 fx 더하기 p라는 요 함수에다가 fx 더하기 p에다가 x는 0 대입한 거니까요. 결과적으로 요 i에다가 x는 0을 넣으면 0이 되죠. fp가 0인 거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는 3차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원래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p만큼 당겼으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예쁘게 그려보면 어떻게 그리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죠? 그림 용가 애매하네요. 다시 그려볼까요? 얘가 원래 0이었던 부분이 여기로 올 거고 마이너스 p였던 부분이 마이너스 2p까지 오겠죠? 마이너스 2p까지.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던 친구인데 얘를 또 위로 올렸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원래 마이너스 p였던 부분이 마이너스 2p까지 올라왔으니까 마이너스 2p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2p에서 극대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0에서 극소고 마이너스 2p에서 극대라는 건 여기 x축과 만나는 요 점 좌표가 어떻게 되냐? 2대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p가 돼서 여기 마이너스 3p.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fx 더하기 p 마이너스 fp란 요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x 더하기 3p 제곱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썼죠.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p에서 x축과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제곱이 아니라 여기가 제곱. 그럼 요런 함수인데 그러면 얘가 지금 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gx가 되는 거라서 쟤를 0부터 p까지 적분을 해보면 20이다 라는 거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얘 계산해 보면 0부터 p까지
자, 얘 적분할 거니까요. x 세제곱 더하기 3p x제곱 dx 걸어버리면 얘는 4분의 1 x 4제곱에 더하기 3p x 세제곱인데 세제곱 내려왔으니까 px 세제곱 0부터 p까지. 그럼 얘는 4분의 1 p 4제곱 더하기 p 4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5p 4제곱 되죠. 그럼 얘가 20이라는 거에서 5 날라가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p 4제곱이 4의 제곱, 2의 4제곱 되니까 p가 2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는데 양의 실수 p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p는 2인 거지. 그러면 끝났네. 끝났어요. 자, 우리 뭐 물어보고 있냐면 F5 물어보고 있거든요. F5 물어보고 있어요. 자, fx 더하기 2 마이너스 f2가 지금 x 더하기 6의 x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x에다 뭐 넣으면 되냐면 x에다가 3 넣으면 되겠죠. 그럼 f5 나올 거니까 그럼 f5 마이너스 f2는 3 넣었을 때 얼마 나오죠? 9 곱하기 9 나오나요? 그래서 81인데 여기서 f2를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f2 어떻게 알아낼 거냐면 x에다 0 넣어서 알아낼 거예요. x에다 0 넣으면 왜? f0이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x에 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 넣어야겠죠?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f0이 1 되니까 1 마이너스 f2는 마이너스 2 여기다 넣으면 4 곱하기 4 나오니까 1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f2가 얼마냐면 f2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5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5 넣으면 f5가 얼마냐면 f5 더하기 15가 81이니까 f5는 81에서 15 뺀 거. 그래서 얼마 되나요? 66인가요? 그쵸? 66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66입니다. 자, 넘어가서 21번 보겠습니다. 20번 사실 21번 보기 전에 20번 한 번 더 얘기해주면 20번 사실 이런 fx에 대한 해석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fx 더하기 p-fp를 열심히 계산해서 주어진 값 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요 fx와 gx, 저 gx에 대한 함수 해석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해석하는 거 반드시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21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보면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두 실수 AK에 대해서 직선 Y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직선 X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또 CD라고 하죠. 그랬더니 AB 곱하기 CD, AB 곱하기 CD 한 게 85고 삼각형 CAD 넓이가 35더라. 자, 원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면 둘이 역함수 관계인지부터 확인해 볼 텐데 지금 아니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A와 D, 그다음 B, C 점 좌표 찾을 수 있는 것들 싹 다 찾아보면 지금 점 A는 이 로그함수가 함수값 K가 되는 곳이니까 얘가 K가 된다 해서 X가 얼마 나오냐면 1 나와요. 그죠? 여기가 1,K 되겠네요. 여기 X좌표가 1인 거죠. 그 다음에 D 보면 D는 K에서의 얘 함수값이에요. 그죠? D는 X는 K와 지수함수가 만나는 거니까 K를 여기다 대입하면 여기는 K,1이 돼요. 그래서 K,1. 그 다음에 이제 C와 B를 찾으러 들어갈 건데 이거 이용해주면 되겠죠. AB 곱하기 CD가 85고 삼각형 CAD 넓이가 35다. 근데 삼각형 CAD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 곱하기 얘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AB 곱하기 CD를 알고 있으니까 또 이 점을 H라고 했을 때 AH는 AB의 일정한 비율만큼 줄이내죠. 그래서 얘를 MAB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삼각형 넓이, 삼각형 ACD의 넓이는 M 곱하기 AB 곱하기 CD 에다가 2분의 1배 한 거라서 얘가 35라는 건 MAB 곱하기 CD가 70이라는 건데 AB 곱하기 CD가 85라고 그랬기 때문에 M은 결과적으로 85분의 70. 그럼 양변 7로, 위아래 7로 나누면 13분의 7로 안 나눠지죠? 죄송합니다. 5로 나눌까요? 5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5로 나누면 17분의 14 되겠죠. 그쵸? 17분의 14. 그럼 여기가 17분의 14 AB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게 되냐면 여기가 1이었단 말이야? 여기가 K예요. 그럼 요 거리가 K-1인데 K-1이 17분의 14라는 건 AB는 14분의 17K-1이다 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요 거리가 14분의 17K-1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여기 X좌표를 확인해 봤을 때 B의 X좌표. B의 X좌표는 1에서 AB만큼 간 거니까 1 더하기 14분의 17 K-1이 되고 얘는 14분의 17 K 1에서 14분의 17 빼니까 마이너스 14분의 3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식 만들어낼 수 있냐면 요거를 지수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K다 라는 식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넣어보면 A에 자 14분의 17K 마이너스 14분의 3에서 K 뺀 거니까 14분의 3K 마이너스 14분의 3이 K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 더 알아낼 수 있냐면 14분의 그럼 3K 마이너스 14분의 3이 로그 A의 K다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봤을 때 요 K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K에서 함수값은 2 로그 AK 더하기 K죠. 근데 로그 A의 K가 뭐라고 알고 있어요? 14분의 3K 마이너스 14분의 3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얘는 2배에 14분의 3K 마이너스 14분의 3에다가 K 더한 거니까 얘는 7분의 3K에다 K 더한 거라서 7분의 10K 마이너스 7분의 3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함수값이 7분의 10K 마이너스 7분의 3.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뭘 쓸 수가 있냐면 여기가 Y좌표가 1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Y좌표가 지금 7분의 10K 마이너스 7분의 3이야. 그럼 요 거리는 여기에서 1 뺀 거니까 7분의 10K 마이너스 7분의 1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얼마였냐면 K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 얘와 얘를 곱한 게 얼마다? 7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K-1 곱하기 7분의 10K- 7분의 10. 그럼 7분의 10으로 묶어서 생각해보면 7분의 10 K-. 그러면 얘는 10이 날라가고요. 여기 7만 남네요. 그럼 7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K-1의 제곱이 7의 제곱이 돼서 K-1이 7이라는 거죠. 그럼 K가 8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7이 될 리가 없는 게요. K가 양수니까요. 그럼 K가 8. 그럼 K가 8인 거 구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A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A에 14분의 83, 24에서 3 빼니까 21. 얘가 8이다. 그럼 여기 낙분돼서 A의 2분의 3승이 8이다. 그러면 여기서 A는 8의 3분의 2승이다. 근데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2의 제곱이 돼서 4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K는 12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21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15번과 22번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칠판 한번 지우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그러면 15번은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의 정의를 만족시킨다. 그랬을 때 A1이 1이고 A6가 34일 때 가능한 모든 A2를 다 더해라. 자, 지금 이 수열 보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봤을 때 AN 더하기 1 더하기 AN이 홀수면 그대로 다음항 더해서 다음항을 만든다. 그러면 얘가 홀수였기 때문에 AN 더하기 2는 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AN 더하기 1 더하기 AN이 짝수면 이 값의 절반으로 다음항을 정한다. 그럼 절반이니까 얘가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더했을 때 홀수면 그대로 다음항도 홀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관찰을 해보면, 자, A1이 무조건 1이고, 자, A1, A2, A3, A4, A5, A6 우리가 관찰해 볼 건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4. 자, 그러면, 자, A6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얘와 얘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나눠지겠죠. 근데 얘네 둘이 더했을 때 홀수면, 그대로 따라와서 얘가 홀수가 되어야 되는데, 얘 지금 짝수니까, 얘네 둘이 더한 건 홀수가 아니라 짝수였다는 거네요. 그죠? 둘이 더하면 짝수고, 그리고 그 값은 절반을 취해서 A6를 만드는 거니까, 얘네 둘은 더했을 때 68이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관찰을 해봤을 때 둘이 더했을 때 짝수라고 했으니까, 둘 다 짝수거나 둘 다 홀수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랑 얘가 둘 다 짝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5가 짝수니까 A3 더하기 A4도 짝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짝수라서 A3도 짝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A4도 짝수예요. 근데 A4는 A2랑 A3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로 결정을 할 건데 또 얘가 짝수니까 A2 더하기 A3도 짝수였던 거고, 그러면 얘가 짝수라서 A2도 짝수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A3가 짝수니까 얘랑 얘랑 더한 것도 짝수여야 되고, 그러면 A2가 짝수였으니까 A1도 짝수여야 되는데 A1이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케이스죠. 둘 다 짝수인 거는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사실 홀수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둘 다 홀수일 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자, 찾아보겠습니다. 둘 다 홀수. 자, A1은 1이고요. A2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A2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A2가 짝수라면 A1 더하기 A2가 홀수 더하기 짝수라서 홀수가 되니까 A3는 그대로 얘네 둘이 더한 거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럼 홀수가 되고, 그럼 A3 홀수, A2 짝수니까 얘네 둘이 더한 것도 홀수라서 A4는 얘네 둘이 더한 거 될 거고, 2A2 더하기 1인데 얘도 홀수인 거겠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둘이 더하거나 얘랑 얘랑 둘이 더해서 홀수인지 짝수인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건데,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짝수가 되고, 그러면 그거의 절반이 다함항 A5 되는 거니까 A5는 2분의 1에 얘네들이 더하는 거 3A2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가 여전히 이제 홀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뭐 알고 있냐면 얘네들이 더한 게 68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계산을 해보면 2A2 더하기 2분의 3A2니까 2분의 7A2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1 되니까 더하기 2 되고, 얘가 그럼 68인 거네. 그럼 이 양면, 이 오른쪽으로 넘기면 여기 66 되고요. 그럼 2분의 7A2가 66이라는 건데, 지금 보면 7이 약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A2는 자연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것의 모순이니까 A2는 짝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 지우고 A2가 홀수이다 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이 상황에서 해봅시다. A2는 홀수. 그러면 A1도 홀수고 A2도 홀수니까 둘이 더하면 짝수가 돼서 A3는 무조건 2분의 1에 A2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또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잖아요.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자, 여기서 또 케이스 나눠야겠죠. 얘 케이스 나눠요. 얘가 홀수일 때와 얘가 짝수일 때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얘가 홀수라면 홀 더하기 홀이 짝수니까 이 둘이 더한 거의 절반이 A4가 되겠네.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A2 더하기 이거 하면 2분의 3 A2 더하기 2분의 1인데 이거의 절반이 A4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제 홀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도 홀수고 A3도 홀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또 짝수니까 이거 더한 거의 절반이 A5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지금 2분의 1 A2 더하기 2분의 1에, 자, 이거 계산하면 4분의 3 A2 더하기 4분의 1이고 이거의 절반이 A5가 된다. 그럼 계산을 마저 하면요, 2분의 1 A2 더하기 4분의 3 A2 하면 4분의 5 A2고요. 그럼 2분의 1 하면 8분의 5 A2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4분의 3인데 2분의 1 배했으니까 8분의 3.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얘는 4분의 3 A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지금 우리가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얘 둘이 더한 게 68이다. 둘이 더해보면 얘는 4분의 3 A2 더하기 8분의 5 A2 먼저 해보면 얘가 8분의 6 A2니까 8분의 11 A2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더하기 8분의 3 하면 8분의 2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8분의 5 되고 얘가 얼마다? 68이다. 그럼 양변 8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1A2 더하기 5가 8 곱했으니까 668에다가 8 곱하면 얼마죠? 480에 64를 더하는 거니까 544 되나요? 그러면 날라가서 539 되고 여기서 A2가 얼마 나오냐면 A2가 어떻게 되죠? 49 나오네요. 49. 그죠? A2가 49. 그럼 우리가 지금 가정하기를 A2 홀수라고 했으니까 되는 네, 그죠? 우리가 여기서 A2가 49라는 거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우고 우리가 이 A3가 짝수일 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우고 얘가 짝수일 때, 자, 얘가 짝수일 때 A3가 짝수면 짝수 더하기 홀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홀수가 될 거니까 A4는 얘랑 더한 거 될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 A2 더하기 2분의 1이 그대로 올 겁니다. 그럼 얘는 지금 홀수. 그러면 A5는 A4 더하기 또 A3로 만들어지겠지. 왜냐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홀수니까. 그러니까 A5는 얘네 둘이 더하는 거 A2 더하기 1 되겠죠. A2 더하기 1. 그러면 얘랑 또 더했을 때 우리가 뭐라는 거 아냐면 68인 거 아니까 이거 계산을 해주면 2분의 3A2 더하기 A2 하면 2분의 5A2고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1 하면 2분의 3이니까 이게 68이다. 양변 2 곱하면요 5A2 더하기 3이 120 더하기 16이니까 136. 그러면 5A2가 133 나오네요. 그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죠? 2분의 1 A2, 2분의 3 A2 더하면 2A2죠. 2A2. 그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 맞고요. 그럼 A5가 2A2 더하기 1이었던 거네.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7 A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7이 되고 그럼 7 A2가 133이라는 거에서 A2가 얼마가 나오냐면 19 나오네요. 그쵸? 19. 그래서 A2 홀수 맞네. 그래서 A2 19도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A2의 합은 얘네 둘이 더한 거 6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다.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를 절대값 fx-t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fx를 y축 방향으로 t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절대값 시킨다.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그냥 fx랑 y는 t랑 만나는 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만나는 걸로. 어쨌든 그런 생각 해본 다음에 저 조건 보면은 리미트 x가 k로 갈 때 절대값 x-k분의 gx-gk 값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ht라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식이 뭘 의미하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 식. 그죠? 이 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얘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럼 좌극한 따져보면 리미트 x가 k에서 왼쪽에서 올 때 절대값 x-k는 x가 k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마이너스의 x-k 될 거고요. 얘 분의 gx-gk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극한은 리미트 x가 k보다 큰 데서 올 때 자, x가 k보다 큰 데서 온다 그랬으니까 절대값 x-k는 그냥 x-k가 될 거고 이거 분의 gx-gk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gx가 k에서 미분 가능한 애였다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g'k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k에서 미분 가능한 애니까 그냥 얘는 g'k가 돼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같아야 존재할 텐데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얘네 둘이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G'K랑 G'K가 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G'K가 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얘네들이 같다는 거에서 G'K가 0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가정한 게 뭐예요? K에서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프라임이 0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자, g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절대값 있으니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미분 가능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냐? 얘의 의미는 x가 k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k보다 작은 데서 오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k의 좌미분계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G'K-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k보다 작은 데서 올 때 G'X의 극한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k보다 큰 데서 올 때 극한값. 그럼 이건 우리가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가정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얘에 마이너스 붙여면 얘랑 같은 순간 찾는 거네요. 그럼 이거는 k가 미분 불가능할 때 k보다 작은 데서 올 때의 G'의 극한값이 k보다 큰 데서 올 때의 G'의 극한값과 마이너스 차이다.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걸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뾰족점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뾰족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K의 개수 HT라고 했는데 이 HT는 뾰족점의 개수 더하기 어떤 거? 프라임이 0인 거. 미분계수가 0인 거. G'이 0인 거. 0인 개수를 모두 살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 만족시킨다 그랬으니까 조건 봐보면 리미트 t가 4보다 큰 데서 올 때 ht가 5다. 그럼 t가 4보다 큰 데서 올 때 ht는 뾰족점 개수와 G'이 0이 되는 개수가 5개나 있다. 그러면 fx를 이것저것 그려가지고 저걸 만족시키는 것들을 찾아볼 텐데, 자, 봅시다. 자, fx가 가능한 게 이런 식으로 fx가 가능할 거고요. 또 이거 반대 뒤집힌 모양은 얘랑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뒤집힌 생각은 나중에 하면 될 것 같고요. 뭐부터 해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극소값이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런 식으로 여기 미분계수 0인 곳이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싶었던 게 4보다 큰 데서 올 때의 요거 ht의 개수, ht는 5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조건 보면요, ht가 t는 마이너스 60과 t는 4에서만 불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개수가 마이너스 60과 4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바뀌려고 그러면 적어도 봐, 얘는 깔고 있는 게 뭐냐면 얘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G'이 미분 가능하다는 건 fx도 미분 가능한 곳을 찾고 있는 거라서 f'이 0이 되는 곳 찾아보면 여기라서 이미 3개 깔고 있는 거지. 3개 깔고 있는 상태에서 뾰족점 개수가 몇 개 더해지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t가 밑에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그냥 ht가 이 극값의 개수랑 같아져서 3개입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을 때는 3개. ht가 3이 되는 거고,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 닿았을 때도 여전히 3개겠죠? 왜냐하면 뾰족점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럼 뾰족점 생기는 거 이렇게 올려보면 얘가 접혀 올라갈 테니까 여기 뾰족점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HT는 몇 개가 되냐면 5개가 됩니다. 하나, 둘, 3개에다가 2개 더한 거. 그러면 이 순간을 지나가는 순간 5개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불연속인 거네. 여기서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t가 4보다 큰 데서 올 때 ht가 5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4일 수 있겠네요. 이런 가정을 생각을 해보고 쭉 올리다 보면 또 이 순간이 됐을 때 또 바뀔 거라는 거 눈치채시나요? 자, 이때를 딱 지나가는 순간에는 하나, 둘 뾰족점 생기고 극값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총 5개. 근데 얘를 싹 지나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면 뾰족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생기고 하나, 둘, 셋, 셋 극값의 개수가 있으니까 총 이때는 7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불연속이 되는 거고 자, 더 올라가면 이 순간, 극대값을 지나는 순간에 이 순간이 되면 뾰족점이 2개, 그 다음에 극값 3개 나타나니까 5개로 변합니다. 그럼 지금 얘만 봐도 어때요? 불연속이 되는 구간이 하나, 둘, 셋, 여기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불가능하다. 이 조건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하면서 약간 눈치챘겠죠? 자,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극값 개수뿐만 아니라 프라임이 0인데 다 세는 거니까 여기도 가능한 거라서 밑에 있을 때는 2개. 밑에 있을 때는 2개. 다음 위로 올리다 보면 여기 딱 닿을 텐데 이때도 여전히 2개. 근데 살짝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때는 지금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 하나, 2개 있는 상태에서 뾰족점 2개 더 생겼으니까 이때는 HT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살짝 더 올라가다가 요 순간이 딱 되면 뾰족점이 하나만 생기고 미분계수가 0인 곳은 2군데 여전히 있으니까 이때 3개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보다 살짝 더 올라가 버리면 뾰족점 2개, 미분계수 0인데 2개. 그래서 총 4개가 되니까 자, 얘는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예요. HT가 5가 되는 곳이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래서 남은 케이스가 요거 하나 남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극소값이 같은 사차함수입니다. 이렇게 극소값이 같은 사차함수. 자, 만약에 t가 얘보다 밑에 있다면 극값의 개수만큼 HT가 세져서 이때 3개. 그러다가 이 순간이 딱 되면 극값 총 3개니까 여전히 3개고 여길 기점으로 여기 다시 한번 색칠해 보면 여기 3개고 그 다음에 살짝 올라가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 극값 하나, 둘, 3개에다가 뾰족점 하나, 둘, 셋, 4개 나오니까 이때 7개. 그 다음 더 올라가다 극대값을 딱 지나는 순간에 어떻게 될 거냐면 극값 3개에다가 뾰족점 2개 있으니까 이때 5개. 그 다음에 살짝 더 올라가 버리면 이때는 극값 3개에다 뾰족점 2개 있으니까 이때 5개.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서부터 t가 4보다 위에서부터 올 때 HT가 극한값이 5라고 그랬는데 위에서부터 올 때 지금 5개는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4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죠? 사실 4가 얘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t는 4에서도 불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t는 4. 여기가 바로 t는 4. 이색을 해볼까요? t는 4. 그 다음에 여기서 불연속인 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순간 있었어요. 이 순간에서 3개에서 7개로 바뀌니까 이때가 바로 뭐였던 거냐면 마이너스 6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극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60이고 극대값이 4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x축으로 맞추도록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할게요.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fx를 60만큼 위로 올렸을 때 알파에서와 베타에서 x축과 접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서 얘는 x-알파 제곱과 x-베타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최고차항 계수 따져야 되는데 1이라고 그랬으니까 최고차항 계수 1 여전히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 또 뭐 알 수 있냐면 정확하게 극대값은 요 극소가 나타나는 여기에 딱 중간에 있죠. 여기가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냐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러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f의 값은 4가 돼야 된다. 그래서 x에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넣으면 4 더하기 60, 64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다 넣으면 결과적으로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4제곱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64라는 게 2의 6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승 그냥 놔둘까요? 64 곱하기 16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4제곱이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여기 지우고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봤을 때 여기도 한번 지울까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지우고 보면 우리 이 그래프에 대해서 살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뭐 확인할 수가 있냐면요. 밑에 봤더니 F2가 4고 F'E가 0보다 크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지금 T가 함수값이 4가 되는 곳이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미분계수가 0보다 작아요. 다음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요.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식과 함께 우리가 뭘 알 수가 있게 되냐면 2를 넣었을 때 함수값도 4다. 그죠? 그럼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기 2의 6제곱이고 여기 2의 4제곱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4제곱이 2의 10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 넣었을 때 4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64는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2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 루트 씌워도 되겠죠. 왜냐면 2가 알파 베타보다 확실하게 크니까 2 마이너스 알파도 양수고 2 마이너스 베타도 양수라서 양변 그냥 루트 씌워버리면 8은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뭘 확인을 안 했을까요? 봤을 때 이걸 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썩 이쁜 식이 아니네. 그죠? 썩 이쁜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이거 식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해보면 얘는 8은 4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2의 5제곱 3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32. 근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줄 거냐면 요걸 한번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B가 4라는 거 주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얘와 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B제곱에서 A 4개 뺀 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지금 32다. 그러면 여기에서 A가 B 플러스 4인 거니까 이거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배에 B 플러스 4가 되고, 계산을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6이고, 그럼 마이너스 16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쪽이 넘어올까요? 이쪽이 넘어오면 B제곱 마이너스 4B에 마이너스 48이 0이다. 그러면 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요? 12 곱하기 4 안 되고요. 6 곱하기 8 또 안 되네요. 지금 뭔가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지금 다시 살펴봐야 될까? 지금 A가 B 더하기 4다.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6이 32다. 그쵸?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가 지금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여기 보면은 올렸을 때 이렇게 되고, 우리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넣었죠. 그러면 계산했을 때 여기가 64가 나오고 곱하기 16이 그러면 2의 4승이니까 그럼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4제곱이고,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4제곱이 2의 6제곱 곱하기 4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 양변 루트 씌우면 제곱이 30이다. 그쵸? 여기까지 나왔고, 그러면 여기에서 또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64가 나와야 되니까 64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양변 루트 씌웠을 때 이렇게 되겠죠.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가 8이다. 그럼 여기에서 4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여기 2가 그쵸. 이거 2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2가 살아있는 거니까 A-2B가 4라는 거네. 그죠? A-2B가 4.
그럼 여기에서 A가 4 더하기 2B라는 거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4 더하기 2B를 대입하면 B제곱 마이너스 4배에 4 더하기 2B가 32라는 거고, 얘 계산을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16인 거니까 32 넘어오면 B제곱 마이너스 8B에 마이너스 48이 0이다 라는 거 나와서 마이너스 12, 4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B. 자, 그래서 여기서 B가 12거나 B가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B가 뭐였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였어요.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알파랑 베타 둘이 지금 보면은 둘 다 2보다 작죠. 그럼 둘이 더했을 때 절대 12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아니라 B는 마이너스 4더라 라는 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해보면 4 마이너스 8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러면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4고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4. 그래서 알파랑 베타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죠? 더하기 4x 마이너스 4는 0의 근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한 과정 자체가 예쁜 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였는데 여기 봤을 때 예쁜 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근해 공식 써보면요. 자, 짝수 근해 공식 써보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가 하나는 우리 알파를 베타보다 작게 잡았으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2 그리고 베타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 자, 베타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2 될 겁니다. 자, 그럼 알파랑 베타 구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fx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fx가 요거였으니까 fx는 x 마이너스 요거 더하기 2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요거 그럼 더하기 2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원래 여기 더하기 60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60 되겠죠. 자, 마이너스 60. 그래서 F4 구하라고 그랬거든. F4. 그래서 X에다 4 넣으면 여기 6 더하기 2 루트 2의 제곱되고 여기 6 마이너스 2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60 되죠. 자, 그러면 6 더하기 2 루트 2랑 6 마이너스 2 루트 2 먼저 계산해주면 36 마이너스 8이라서 28의 제곱이 나와요. 그럼 28의 제곱 마이너스 60. 그죠? 자, 28의 제곱 계산을 해보면 120 빼면은 780에다가 4 더하니까 784에 여기 60 더 빼니까 724 되죠? 얘가 724. 얘가 F4가 724. 그 다음에 H4 계산을 봤더니 H4는 T는 4일 때에 저 뾰족점과 프라임 0인 거 개수 다 더한 거니까 5개. 그래서 724 더하기 5, 72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그 리미트 t가 k가 되는 저거는 사실 한번 기출된 적이 있는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계산량이 조금 되고 우리가 예쁜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풀면서도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지금 쌤도 지금 하면서 조금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통 해설 마쳤고요. 여러분들 3월 같은 경우에 공통이 수능 출제 범위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메꿔서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